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려고 걸었던 전화였는데 그 한 번의 통화로 제 통장에 있던 3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세상을 다시 배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제 전화 한 통처럼 되지 않길 바라며 혹시 이런 실화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옥입니다. 올해 들어 제 삶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어요. 남들이 보기엔 소소한 하루였지만 제게는 나름의 질서와 리듬이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반쯤 열고 먼 산의 윤곽을 확인합니다. 물 끓는 소리를 기다리며 찻잔을 데우고 달력을 넘기며 이번 달의 마지막 주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두었습니다. 그 동그라미는 오래 미뤄둔 제 소망을 향한 표식이었어요. 평생 가족만 챙기느라 스스로를 뒤로 밀어두던 제가 드디어 결심한 첫 해외여행 계획입니다. 바다 건너 새로운 하늘을 본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내어 먼지를 털고 오래전 선물로 받았던 목도리를 한번 목에 둘러보며 거울 앞에서 살짝 웃어보았죠. 늦은 계절에 떠나는 사람처럼 제 마음은 설레면서도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준비라는 건 늘 사소한 일부터 시작되더군요. 여권의 유효기간을 다시 확인하고 집안의 화분에게 물 주는 날짜를 계획표에 적어두었습니다. 가장 큰 숙제는 항공권이었어요. 저는 기계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 화면 속 작은 글자와 버튼이 낯설었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다음으로 넘어가는지, 무엇을 체크해야 안전하게 결제가 되는지, 화면은 설명해주는 듯 하면서도 자꾸만 저를 따돌리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도 이번만은 스스로 해내고 싶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제 발로 공항에 서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몇 날 며칠을 검색창과 씨름했습니다. 안내문을 천천히 읽고 또 읽으면서 메모지에 순서를 적었습니다. 출발 날짜, 도착 도시, 환불 조건, 좌석 선택. 작은 글씨들이 제게 하나의 낙타등 같았지만 하나씩 넘다 보니 어렴풋이 길이 보이는 듯 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놓고 컴퓨터 앞에 앉았죠. 화면 속 광고 글자들이 반짝이며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조금 더 싸게, 지금만 가능한, 좌석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말들이 서늘한 달콤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공식 안내문을 다시 찾아 읽었습니다. 그러나 순간 화면 한쪽에 떠오른 상담 안내 문구가 눈에 밟혔어요. 전화를 걸면 더 빠르고 친절하게 도와드린다는 약속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죠. 낯선 화면 대신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고 싶다는 욕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아오며 저는 사람의 목소리를 믿고 살아왔거든요. 볼품없는 말투 속에도 진심이 있고 서툰 친절 속에도 따뜻함이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손은 어느새 전화기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들기 전 저는 한 번 더 제 마음을 살폈습니다. 혹시 서두르는 건 아닐까? 여행을 향한 설렘이 경계를 얇게 만들진 않았을까? 하지만 오래 참아온 소망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종종 무르고 투명해지기 마련이죠. 화면에 떠 있는 번호를 또박또박 메모지에 옮겨 적었습니다. 숫자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어지는 몇 개의 숫자들. 천천히 실수 없이 누른다고 눌렀습니다. 발신음이 이어지는 동안 제 심장은 가벼운 북소리를 닮아 두근거렸습니다. 저 멀리 공항의 풍경이 겹쳐 보였고 출국장 유리문이 맑게 빛나며
열리는 장면이 마음속에서 먼저 펼쳐졌죠.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삶의 균열은 늘 친절의 모양을 하고 다가온다는 사실을요. 설레는 마음과 조심스러운 기쁨 사이로 한 줄기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가다듬고 첫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권 예약을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제 말이 수화기를 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끝에 어떤 표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는 아직 모르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중년의 남성 같기도 하고 젊은 직원 같기도 했습니다. 말끝마다 예의를 담고 있었고 웃음소리에는 신뢰가 배어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예약 상담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출국일과 목적지를 말하자 그는 곧바로 빠르게 확인하더군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네, 고객님. 지금 자녀석이 딱 한 자리 남아 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은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구나. 하늘이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저는 웃으며 그 자리를 꼭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맙다며 제 이름과 여권 번호를 천천히 불러 확인했어요. 손끝에 땀이 맺힐 만큼 긴장됐지만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제게 친절히 결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보내드리는 문자 링크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항공사 보안 서버로 연결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은행 창구의 직원처럼 믿음직했어요.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링크였지만 주소에는 항공사 이름이 들어 있었고 로고도 똑같았습니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클릭과 함께 화면이 열렸고 결제 금액이 떠올랐습니다. 금액은 3천만 원. 딸과 함께 떠나려던 여행의 모든 일정이 포함된 금액이었죠. 순간 손끝이 떨렸지만 이미 여러 날 고민 끝에 정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카드 번호를 눌렀고 인증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자 그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예약 확인 문자는 조금 뒤에 발송될 겁니다. 오늘 안에 이메일로 일정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끝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의 말투가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정중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안도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다 끝났구나. 드디어 나도 여행을 떠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여행 가방을 꺼내어 옷을 차곡차곡 접어 넣었습니다. 가볍게 접은 스카프와 따뜻한 재킷, 오래된 여행용 카메라까지 넣으며 설렘을 느꼈습니다. 내일쯤이면 예약 확인서가 도착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는 낯선 도시의 밤처럼 달콤하고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메일함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확인 메시지도 없었죠. 순간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오류가 난 건 아닐까? 다시 어제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3번 더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익숙했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급히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절한 여성 상담원이 제 예약 내역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 뒤에 들려온 한 문장이 제 숨을 먹게 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예약된 항공권은 없습니다. 그 말은 천둥처럼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카드사 앱을 열어보니 결제 내역은 분명히 존재했어요. 3천만 원, 해외 결제 승인 완료. 화면 속 숫자는 잔인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친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 함정이 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목소리 하나가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제 귓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마치 미처 닫지 못한 문처럼 조용히 흔들리며 제 안의 공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세상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손끝 하나가 떨리고 눈앞이 희미해질 만큼 어지러웠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보다도 내가 속았다는 현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경찰서 민원 창구에 앉아 있을 때 제 입에서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고개를 숙인 채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그 수법 많습니다. 일단 피해 신고 접수해 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냉정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제게는 세상이 무너진 일이었는데 그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사건 중 하나였던 거죠. 저는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하나하나 제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피해자. 그 단어가 낯설고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죠. 신발이 젖어 발끝이 차가웠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여행 가방이 여전히 거실 한켠에 놓여 있었고 미처 꺼내지 못한 옷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속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손끝으로 가방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지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았고 뉴스 소리도 꺼두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게 두려웠어요. 사람의 말이 전부 의심스러워졌고 친절한 표현조차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나던 어느 날 딸이 찾아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란 눈빛이 되었죠. 엄마, 왜 전화 안 받았어? 걱정했잖아.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없이 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조금 진정되자 딸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요즘은 그런 사기 너무 많대. 목소리도 문자도 진짜처럼 만들어서 속을 수밖에 없대. 그 말이 위로였지만 동시에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래도 난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 말을 꺼내며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은 제게 노트북을 가져다 주며 인터넷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남긴 글이 수없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비행기표 예약 사기 피해자 모임, AI 상담원 음성 사기주의. 이름도 나이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문장 속에는 제 감정이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분노, 허탈함, 자책, 그리고 무력함. 하지만 동시에 희미한 연대감도 느껴졌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 순간 아주 작지만 제 안의 어둠이 조금은 옅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피해자 모임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화면 속 닉네임들은 모두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비행기표 예약 전화를 받고 3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목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곧 여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괜찮아요. 저희 같이 대응해요. 포기하지 말아요. 그 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글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조용한 새벽, 창문 밖으로 희미한 불빛이 번졌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걸 되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이자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나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노트북을 켜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는 새로운 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퇴직금을 잃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노부모의 병원비를 몽땅 털렸다고 했습니다. 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에서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이 외로움을 덜어주었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서로의 사연에 댓글을 달며 위로를 건넸고, 어떤 이는 정보를 모아 함께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피해자였던 우리는 증거를 모으는 사람들로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모임의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이 AI로 만든 목소리 사기를 수사 중이라네요. 혹시 통화 녹음 파일 있으신 분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그날의 통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워야 할 상처라고 생각했지만 손이 차마 삭제 버튼을 누르지 못했던 그 파일이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고객님, 지금 좌석 하나 남았습니다. 결제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 부드러운 말투가 다시 귀를 스쳤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어딘가 미묘하게 기계적인 울림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이상한 어색함이 이제는 선명히 들렸습니다. 사람의 호흡과 뉘앙스가 조금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저는 몸서리치며 재생을 멈췄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갈라놓았다는 사실이 다시 실감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섰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임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제게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경찰에 제보하겠습니다. 글을 올린 뒤 잠시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몇 시간 뒤 모임 사람들의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용기 있으시네요. 같이 싸워요. 그 말들이 스크린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믿음이 제게 닿는 느낌이었어요. 경찰서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에 그 무표정한 형사는 이번엔 조금 다른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녹음 파일을 내밀자 그는 조심스레 이어폰을 꽂고 들었습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거 사람 목소리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낯설게 들렸습니다. AI가 사람 음성을 모방해서 만든 합성 음성 같아요. 요즘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속은 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쓴 기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에 희미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이제 더 이상 사람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저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만으로는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없겠구나. 믿음의 모양을 새로 만들어야겠구나.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짧은 글을 썼습니다. 오늘 경찰에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오래간만에 느끼는 투명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피하고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목소리들을 들으려 했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그들이 어떤 단어와 억양으로 신뢰를 쌓았는지를 다시 공부하듯 들여다보았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서로의 녹음 파일을 공유하며 말투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이 구간 들어보세요. 끝에 약간의 잡음이 있어요. 이건 숨소리가 일정해요. 진짜 사람이라면 이렇게 일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의 경험을 조각내어 하나의 진실을 맞춰갔습니다. 마치 퍼즐처럼요. 하루는 모임 대표가 제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파일이 가장 명확해요. 언론에 제보할 수 있겠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제 안에서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기자의 전화를 받았고 제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기사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이름 대신 피해자 어시라는 익명만 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글 한 줄이 세상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기사 아래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나도 똑같이 당할 뻔했어요. 덕분에 조심하게 됐습니다. 그 말들이 마치 따뜻한 손길처럼 제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제보 덕분에 새로운 단서가 확보되었다고 했습니다. 범인들은 해외 서버를 이용했지만 결제 경로가 일부 추적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 무력함이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다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카페에 들러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피해자 모임의 운영진이 저에게 안전 안내문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화 사기 예방법을 정리해 주세요. 그 부탁은 제게 새로운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쉬운 문장으로 바꿔 썼습니다. 링크는 누르기 전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친절한 목소리는 언제나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문장은 짧았지만 제 지난날의 눈물과 후회가 담긴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모임 게시판에 제 이름이 언급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의 글 덕분에 저희 부모님이 사기 전화를 피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3천만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이었죠. 믿음은 이제 사람의 목소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확인과 경계,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는 마음 속에 있었어요. 늦은 저녁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커피를 시키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처음 전화를 걸던 그날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순진함이 미련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 순진함 덕분에
지금의 제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고통스럽지만 그 자리를 통해 빛이 들어오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이제 제 안에서 그날의 목소리는 공포가 아니라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고 복잡하지만 여전히 다시 배울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먼 산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며칠이 지나자 언론의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방송사에도 전해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제 얼굴을 드러내는 일이 두려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낯선 조명이, 그리고 그날의 기억이 다시 저를 덮칠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조심한다면 그걸로 충분하겠지. 촬영 날 방송국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검은 카메라 렌즈가 제 앞에 놓여 있었고 조명은 제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제작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어떤 마음이셨나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절한 목소리가 제 삶을 삼켰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스튜디오 안은 적막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천천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 침묵의 끝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기자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에 나는 늘 작고 조심스럽고 세상에 밀려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방송이 나갔습니다. 화면 속 제 목소리가 울렸고 사건의 전말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떴습니다. AI 목소리 사기, 피해자는 이렇게 속았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휴대폰에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사기 안 당했어요. 방송 보고 울었어요. 정말 용기 있는 분이시네요. 이런 메시지들이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그날 밤 모임 사람들과 화상으로 연결해 축하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누군가의 방패가 됐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3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준비하는데 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마음속에서 어떤 힘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좋아요. 학생들에게는 꼭 들려주고 싶어요. 강연 날 교정의 공기는 상큼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강의실 조명이 눈부셨지만 그 빛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첫 문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비행기표를 예약하려고 전화했다가 3천만 원을 잃은 사람입니다. 순간 학생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의 전화를 통해 세상을 다시 배웠습니다. 믿음은 조심에서 시작되고 친절은 확인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걸요. 강연이 끝나자 학생 한 명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인터넷을 잘 모르세요. 오늘 들은 얘기 꼭 전할게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이야기는 나만의 것이 아니야. 저녁이 되어 학교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기울고 노을빛이 도시의 건물 사이로 번졌습니다. 그 빛이 제 어깨 위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고 기술은 더 교묘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은 서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진심이란 건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의 선택으로 남는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조금씩 바빠졌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안내 담당이 되었고, 각 지역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였지만, 어느새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해야 사기를 막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저는 새벽마다 뉴스와 사례를 찾아 읽었습니다. 범인들의 말투, 링크의 구조, 결제 시스템의 허점까지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는 증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연은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마이크를 잡으면 어르신들의 눈빛이 제게로 모입니다. 그 눈빛은 저의 과거와 닮아 있습니다. 순진함, 믿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신뢰.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숨을 고릅니다. 여러분, 그 전화가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실 때가 많으시죠? 그럴 땐 먼저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번호를 검색해서 다시 걸어보세요. 목소리가 아무리 친절해도 확인이 먼저입니다. 제 목소리는 어느새 단단해졌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분은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내가 바로 저 사람처럼 될 뻔했네. 그런 표정이 객석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어느 날 강연이 끝나고 한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난주에도 전화가 왔는데 당신 말 생각나서 바로 끊었어요. 덕분에 살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사람을 속이던 목소리 대신 이렇게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다는 걸 그 순간 느꼈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그날의 목소리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고객님, 좌석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가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 전화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세상 한쪽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조심하라고, 속지 말라고, 그리고 절대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햇살은 더 뜨거워졌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점점 커져서 이제는 전국 단위의 커뮤니티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잃은 건 돈이지만 되찾은 건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말에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괜찮아요. 어느 날 정부 기관에서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AI 음성 사기 방지 캠페인 홍보대사 위촉식. 손에 초청장을 들고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때 무력했던 내가 이제는 사람들을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되다니. 눈물이 나올 만큼 낯설고 벅찼습니다. 위촉식 날
단상에 서서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오늘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날 목소리로 상처받았지만 이제 제 목소리로 누군가를 지키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제 심장은 고요히 뛰었습니다. 오랜 시간 움츠렸던 제 안의 두려움이 그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한층 단단해 보였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날의 전화는 제 인생을 망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3천만 원짜리 교훈이었습니다.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창문을 열면 선선한 바람이 흘러들고 나뭇잎들은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공기 속에는 어쩐지 고요한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여전히 그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강연을 듣고 그날 전화가 왔지만 덕분에 끊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속이려는 자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 배우고 깨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 제게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집 앞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문득 그날의 전화가 생각났습니다. 만약 그날 그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마 여전히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작은 행복에만 의지하며 살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상처를 통해 세상을 배웠고 상처를 통해 사람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이젠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반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제작팀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고 싶습니다.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기록이 된다면 그건 어쩌면 또 다른 생명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네, 하세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제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촬영팀이 집으로 왔습니다. 작은 조명과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인터뷰는 거실 한켠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감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날의 전화를 후회하시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세상의 절반만 알고 살았을 겁니다. 그 목소리가 제 돈을 빼앗아갔지만 제 용기와 진심을 되찾게 해줬습니다. 제 말에 감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햇살이 스며들어 제 얼굴 위로 흘렀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그들은 제게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슬픔이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예전엔 두려움과 자책의 눈물이었지만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요. 그날의 전화는 제 삶을 무너뜨렸지만 그 무너짐 위에서 저는 다시 세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세상을 믿는다는 건 완벽히 안심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걸어가면서도 멈추지 않는 용기라는 것을요. 눈을 감으니 공항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가지 못했던 여행.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다음 달 저는 진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제 손으로 공식 사이트에서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하고요. 이번엔 정말 떠날 겁니다. 창밖 하늘로 떠오르는 비행기의 불빛처럼 제 마음도 조금씩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의 전화는 제 인생을 망친 사건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때의 저를 기억합니다. 떨리는 손끝, 멈춘 호흡, 그리고 끊어진 연결음. 그러나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제게 말해줍니다. 괜찮다고, 다 지나갔다고, 그리고 이젠 더 강해졌다고요. 창밖에서 바람이 살짝 스쳤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양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를 알아보는 힘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의 전화가 제게서 가져간 것은 돈이었지만 그 전화가 제게 남긴 것은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멀리서 비행기 이륙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새로 날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었습니다. 믿음이란 건 사람의 목소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켜보는 마음 속에 있다는 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경고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킬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